이지코인입니다. 오늘은 정준하 씨에 관련된 금융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있어서 이것을 토대로 금융 지식을 쌓아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뉴스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류업체에서 정준하 씨가 횟집을 운영하던 중에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무이자 대출 금액을 썼고 어려웠지만은 꾸역꾸역해서 돈을 갚았는데 갑자기 지연 손해금을 내라. 이건 억울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고 해당되는 정준하 씨가 갖고 있는 그 명의에 있는 아파트가 강제매에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정준하 씨가 아버님하고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중앙하이츠라고 하는 건데 그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발소나 미용실 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이런 사람이겠구나, 아니면 옷장사 하시는 분들은 옷 스타일을 보고 요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가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손님 자체의 사람 자체의 주민등록 원처번을 보면 이사한 내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요런 데서 살았고 요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누군지, 채무는 얼마를 졌는지, 언제 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정준하 씨의 명의에 아버님이랑 공동 명의에 되어 있는 것을 등기부등본을 띄었는데 그게 부동산 KB 시세가 한 36억 정도 되는데 은행의 대출이 5억밖에 없어요. 5억밖에 없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언제 샀냐 봤더니 2002년 7월 3일 날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2002년 생각나는 건 뭐죠? 월드컵이죠. 월드컵이 언제 끝났나? 라고 확인해 봤더니 2002년 6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2002년 6월 30일 날 끝나서 며칠 있다가 7월 3일 날 아버님하고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 거죠. 정준하 씨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무한도전 생각나죠? 그래서 무한도전이 언제 시작했나 봤더니 2006년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구입하고 한 4년 뒤에 무한도전에 참석을 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연 손해금은 또 무엇인가? 아니 무이자인데 지연 손해금? 이런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십니까? 이 무이자라 할지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약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정 기간 동안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지연 손해금, 연체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이자라도 평생 써!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증까지 했다고 하니 정준하 씨가 그걸 지연 손해금을 몰랐어! 라고는 아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연체 이자가 연 24%라고 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연 20%까지 최고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연 24%냐? 그것은 2018년도 당시에는 연 24%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연 20%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고 예전에 대출 약정한 그 연체 이자는 계속해서 연 24%로 끝까지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무이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쇼핑을 보거나 아니면 카드 할부 이런 거 볼 때 이거는 무이자 셔틀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말은 무이자라고 하지만 그 제품을 구입하거나 거래처에서 계약 관계를 거래를 할 때 그 이자에 해당되는 것만큼 제품에 녹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무이자니까 싸다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 자체로 무이자는 무이자지만 그 이자만큼의 소득을 제품에 반영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준하 씨를 걱정돼서 이 영상을 키는 것은 아니고요. 정준하 씨하고 관련된 경매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야기하는 와중 중에 강제경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떤 손님이 어떤 사람과 돈거래를 할 때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그 근저당 설정한 것을 기인해서 경매를 집행하는 것은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약속금 공증이나 차용증이나 계약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경매를 집행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36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대출은 5억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준하 씨가 그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고 이 해당되는 물건이 경매에 안 나오겠구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이 해당되는 물건은 지분 경매예요. 지분 경매는 뭐냐면 A라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아버님이, 절반은 정준하 씨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준하 씨 명의에 대한 것만 경매로 나와서 이것이 지분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제 경매에다가 지분 경매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준하 씨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준하 씨가 뉴스에서 방송에서 할 때 뭐라고 했냐? 횟집을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럼 약 4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정준하 씨 말에 의하면은 정규 직원 말고 인건비, 아르바이트생만 한 4천만 원 들어가고 월세가 3,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재료대가 물가가 많이 올라서 80% 가량 육박하게 재료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 등등등등 세금, 금융비용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판매를 해도 어려워지는 것이 자영업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서없이 이야기를 봤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분 경매, 단독 경매, 그 다음에 임의 경매, 아니면 강제 경매, 그리고 무이자, 그리고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금융 상식을 또 전달하는 태지코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